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종국적 혁명, 남반부를 다 초토화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이 갖는다.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핵을 쓰는 순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의 간판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부인 이설주, 김주애와 그 아이들, 측근들 그날로서 최후를 맞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김정은으로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여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 또 미국, 러시아, 중국 다들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정보도 꼼꼼히 챙겨서 우리 일상생활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 삶의 보탬이 되는 얘기들이니까 함께 소통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재차 인정한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가요? 일단 김정은을 이 노련한 장사꾼 트럼프가 좀 홀리려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지금 중동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 국제사회와의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을 이제 전개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김정은 너 기다려. 내가 너 요번에도 한번 요리를 잘 해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러면서 김정은한테 자꾸 이제 희망 고문을 하는 것 같아요. 너 핵 가지고 있지? 너 대단해. 난 너하고 원래 친했잖아. 우리 잘해보자. 이런 거를 던지고 있는데 사실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취임 일성으로 당일날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핵보유국이라고 부르면은 이제 북한 핵을 인정하는 거 아니야? 김정은이가 드디어 트럼프를 상대해가지고 뭔가 꿈을 이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저희가 좀 마음 아파했죠. 국제사회도 상당히 긴장을 했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나서가지고 이거 그거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뉴클리어 파워, 핵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게 정말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설마 미국이 북한한테 핵 보유국 지위를 주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3월 13일 날 트럼프가 마르크 리터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을 만났거든요. 그 자리에서 북한은 확실히 뉴클리어 파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확실히. 완전히 확인 사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거 정말 상황이 좀 심각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 트럼프가 김정은의 핵을 인정하고 핵 보유국으로 뭔가 대우를 하려고 그러고 앞으로 협상에서 북한의 핵 지위,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이런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김정은 띄우기를 통해 가지고 김정은을 어떻게 해서든지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의도하는 바에 뭔가를 내놓고 이런 단계로 갈 것 같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트럼프의 속내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북한의 핵 능력, 어쨌든 북한이 핵을 개발해 왔으니까요. 그리고 6차례의 핵실험을 이미 마친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뉴클리어 파워, 그래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파워는 내가 인정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보유국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는 트럼프도 이제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가지고 자신이 중동전, 우크라이나전,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까지 해결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라는 이런 그럴듯한 그림을 좀 만들어 놓는다면 자신이 지금 꿈꾸고 있는 노벨상 수상 이런 자기의 트로피를 가질 수 있다고. 그동안에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모든 걸 다 가진 이 트럼프가 노벨상 하나만큼은 이제 좀 남은 4년 동안 잘해서 뭔가 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좀 종집을 하나 멋지게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트럼프가 언론 기자회견에서 또 노벨상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노벨 하면서 이렇게 하는 대목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이 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전과 어떻게 다르며 향후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까지 뭐 트럼프 1기를 제외하고요. 바이든 행정부까지 북한은 사실 미국의 어떤 대북 제재나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숨을 좀 쉬기가 어려웠죠. 사실 북한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자신들이 이제 피포의 의식, 미 제국주의에 의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꼼짝 못하게 뭐 압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이제 그 경제 정책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굶주리는 거 이런 모든 책임을 사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어떤 세습 체제의 폐해까지도 다 미국의 책임으로 이렇게 떠넘겼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의 어떤 대북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계속 정책 전환을 북한은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의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자유민주주의라든가 또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평화 유지 이런 거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을 절대 용인할 수 없고 또 북한의 세습 체제에 대해서도 이게 독재 체제가 빨리 자유민주 체제로 전환돼야 된다는 걸 갖고 있었고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인권 억압이라든가 이런 상황도 개선돼야 된다고 분명히 이제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까지의 미국의 정책은 그런 부분에 분명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한국과 일본 또 여타 인태지역 국가와의 연대 심지어 뭐 유엔이나 유럽 국가들도 그런 대열에 이렇게 동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상황에 와서 자신의 정책은 그런 어떤 가치 연대라든가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어떤 연합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 이런 것보다도 본인 미국의 강력한 힘을 북한에 투사하고 또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해서 어떤 전개하는 대북 정책 이런 거를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도 트럼프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또 다른 우방국가의 입장보다는 미국의 이익에 맞춘 김정은 다루기 이런 것들을 전개해 나갈 것 같습니다. 북한과 한국의 군사력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수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되게 열세인 것처럼 보여요. 북한은 128만 명의 정규군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예전에는 뭐 60만 대군 이렇게 해서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이제 50만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전투기도 한 우리가 460대 갖고 있는데 북한은 800대가 넘어요. 전차도 우리는 한 2000대인데 북한이 4000대예요. 전차 4000대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질적인 면에서 들여다보면은 뭐 우리가 월등히 앞섭니다. 북한은 전차 같은 것도 다 구형 전차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차도 요즘 이제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K 방산의 위력을 보여주는 이런 전차 같은 경우는 철갑탄이라든가 뭐 외부에 이렇게 대전차 미사일 같은 걸 맞아도 또 맞기도 전에 가까이 오면 이제 전차에 대한 어떤 방어 능력이 발휘돼 가지고 그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괴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이제 첨단화되고 있는데 북한은 대부분 이제 구형 전차가 주를 차지하고 있죠. 자기네들도 뭐 폭풍호라든가 이런 거 새로 만들었다 그러지만 그 장갑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이제 떨어지죠. 항공기 같은 경우도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지금 F-35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한 40대 정도 도입해 왔고 이제 20대를 더 추가로 구매할 이런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은 아직도 그 뭐 3세대, 일부 4세대 전투기가 있지만 그 능력이 우리 5세대 전투기, 그러니까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갖춘 F-35나 이런 능력에 비하면 턱없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떠가지고 똑같은 비행기 대수가 떠가지고 전투를 한다 이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는 저쪽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쪽은 보이지 않는 거죠. 가까이 가도 스텔스 전투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 과거에 그 북한이 미군의 F-35 전투기가 평양 상공을 날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찰 활동이라든가 이제 뭐 이런 활동을 벌였는데도 작전을 벌였는데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F-35만 해도 뭐 엄청난 그런 위력을 갖고 있는데 미군의
정말 전략 자산이라 그러는 뭐 핵을 탑재한 어떤 전폭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더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적으로 보면 열세지만 질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압도적인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김정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밀 유도폭탄 이런 것들은 김정은이 이제 상당히 최근 들어서 두려워하고 있죠. 작년 10월에 국군의 날에 공개됐던 현무5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렇게 지하 구조물이 돼 있는 곳도 최대한 100m까지 파고든다 그러잖아요. 김정은이 어떤 지하 벙커에 가족들 또는 핵심 측근들과 은신해 있다 그래도 그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아마 핵을 뭐 본인이 좀 얼마나 믿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재래식 전력, 특히 정밀 타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공할 위력 때문에 위기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북한은 정말 한국의 핵을 발사할 수 있을까요? 핵을 쓸 가능성이라든가 핵을 쓸 수 있는 어떤 상황은 100% 어렵다고 봐요. 우리가 물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비핵화 노선 정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지 않게 또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그걸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핵 자체, 북한의 핵 자체를 놓고 볼 때 과연 이게 쓸 수 있겠느냐 이러면 저는 김정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 저는 김정은이 그럴 것 같아요. 핵을 이렇게 놓고 뭐 핵시설도 자주 돌아보고 이러니까 진짜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데 도대체 이거 하나 개발한다고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쫄쫄쫄 굶고 이렇게 했느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물론 김정은이 겉으로 해요. 우리가 핵 능력 억제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우리가 이제 군사 강국이 됐고 미국을 상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는 있겠죠. 블러핑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실 맞기는 하죠.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또 그 다음에 하노이에서 회담 두 번 다 트럼프를 만난 거지만 김정은이 핵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미국의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줬을까? 이런 점에서 보면 사실 핵이라는 게 뭐 쓸만하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정말 이걸 그럼 대한민국 체제를 자기네들이 무너뜨리고 또 뭐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종국적 혁명, 전국적 범위에서의 자기네들 체제를 위해서 남반부를 다 그 초토화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이 갖는다.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김정은이 핵을 쓰는 순간 북한 체제,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의 그 간판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자기 부인 이설주, 또 뭐 김주애와 그 아이들, 또 측근들 다 그날로서 최후를 맞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김정은으로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카드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리가 핵을 갖는다, 특히 핵무장력, 핵무기를 갖는다 이거는 100% 불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가지고 있고 지금 비핵화 노선도 트럼프도 이제 못 믿겠고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첫째 이제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핵무기까지 갖는 건 너무 심하니까 뭐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추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핵물질을 확보해서 유사시에 야 이제 안 되겠다 핵무기 만들자 이렇게 되면 뚝딱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자는 거. 그 다음에는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반입하는 거. 과거에 이제 우리가 한국의 뭐 군산기지 이런데 미군 기지에 핵을 보유하고 있다가 91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면서 철수를 했죠. 그런데 북한이 다시 핵을 개발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비핵화 공동선언이 아니라 비핵화 단독선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아니 우리는 또 이제 가지고 와서 북한의 핵에 대응해야지. 이런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체로 핵무장을 하려면 핵물질의 확보라든가 그 기술의 확보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우리가 얽매여 있는 부분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NPT 거기 규정에도 보면 국가의 안보상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NPT 체제를 벗어나서 핵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이 만약에 NPT 체제를 벗어나서 핵무기를 개발한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일단 한국에 대한 제재를 할 거고, 특히 미국이 압박을 할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한국이 핵을 만약에 가지게 된다면 일본이나 이웃 국가들이 다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는 핵 도미노 현상이 인태 지역 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미국이 과연 또 국제사회가 이런 것들을 허용할 것이냐. 한국이 북한처럼 국제사회와의 어떤 연대나 교류, 교역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풀뿌리 캐먹으면서 사는 나라다.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가 관세 몇 프로 올리고 무역 규제 얼마만 한다고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증시가 출렁이고 이러는 우리의 실정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할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가 하는 거는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 이런 뉴스 때문에 한국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뭐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 그 별거 아니야. 미국의 에너지부 산하의 연구소에 있는 자료, 소프트웨어를 어떤 연구원이 빼내가지고 한국으로 가려는 거를 우리가 적발을 했어. 그래서 이게 또 한국하고 연관성이 있나 해서 한국을 좀 센시티브한 국가로 넣어놓은 것 뿐이지 그 다른 거 영향이 아무것도 없어 하고 이제 수습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국내에서 그동안 이제 약간 보수 성향이지만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던 학자나 또 정치권 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최근 몇 달 동안 관련된 세미나도 열고 포럼도 열고 했어요. 그런데 보수 성향의 분들이 대개 모여 있긴 하지만 같은 보수 진영에서 그거를 비판하던 분들이 있었고 또 이제 반대 진영에서도 그런 자체적인 핵무장의 비현실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비판을 했었어요. 근데 이 민간국가 이슈가 터지니까 거봐라 너희가 핵 보유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바람에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얘들 위험한 국가니까 민간국가로 지정한 거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야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거 아니겠냐 왜 우리한테 그런 덤터기를 씌우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은 뭐 에너지부 연구소의 어떤 문제로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해결은 했지만 이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동안 핵 개발, 핵 자체 보유를 주장했던 분들도 상당히 이게 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뭐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님들이라든가 또 핵 보유, 자체 보유를 주장했던 학자분들이 이런 세미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려 그러다가도 이게 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또 이걸 문제 삼지 않을까? 혹시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비판 여론에 시달리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제약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래저래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별로 그럴 필요성도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